네, 안녕하세요. 살림 강의를 있는 권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1년도 2회차 기사 기출문제 필기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자의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종자의 효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된 공식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 효율이라는 것은 순량률과 발화율을 이용한다는 거. 이게 일반적인 가장 쉬운 공식인데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예전까지만 해도 원래 효율이란 건 순량률 곱하기 발화율만 알면은 풀 수 있는 식의 문제가 나왔다 하면 요즘은 조금 한 번 더 꼬아서 순량률을 본인이 직접 구하게 하거나 발화율을 본인이 직접 구하게 하는 식으로 한 번 더 꼬우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을 구하기 위한 순량률과 발화율 우리가 별도로 구하게 되는데 순량률 같은 경우에는 순정 종자에서 내가 얼마만큼 작업했다에 대한 백분율과 발화율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발화했다는 식의 백분율로 보통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정 종자 무게 50g 그리고 전체 100개 그리고 발화했는 거 80개 그리고 발화했던 조사 시루수 160개를 이용하니까 전체적으로 50% 개념이 나오니까 효율이라고 하면은 25%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효율에 대한 공식뿐만이 아니라 순량률과 발화율을 구하는 개념, 기본적인 개념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어린 나무 가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해되는 시점이 적정 시기이다. 자, 어린 나무 같은 경우 어린 나무들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래쪽 해설에도 있지만은 연수로 따지면은 경험상 조사상 5에서 10년이 경과한 인분부터 실시를 한 거고요. 정확한 기간으로 따지면은 4번과 같이 생육이 저해되는 시점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조림목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림목이라 하더라도 피해목이라고 있는 가능성, 피한목, 경쟁목, 폭목 이런 경우라고 생각된다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감벌 작업 이전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풀베기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감벌 작업 이전 이 사이에 보통 조림목이 생육이 저해되는 시기에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휴명기인 겨울철의 적정 시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어린 나무 가꾸기는 6에서 9월쯤을 보통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일단 기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지치기 설명을 물었는데 1번 보세요. 화렵수종은 지흉부를 제거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상 화렵수종은요, 지흉부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면 안 된다라는 멘트가 답이 되겠고요. 통상 지흉부에 가깝게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붙여서 깔끔하게 단면을 절단해 주는 형식이고요. 화렵수종은 지흉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흉부 가까이 절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갈로 안에 들어가는 용어를 물었는데요. 중림 작업은 어떤 두 작업의 혼효 작업이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자, 중림이라고 하면은요. 자, 중림이라고 하면은 교림과 외림 작업 즉 두 가지를 뭐한다? 혼합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그래서 중림 작업이라고 표현하면은 이 혼합 작업에 상목과 하목 개념이 들어갑니다. 상목은 위쪽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개념, 하목은 아래쪽에 있는 나무에 대한 개념이고요. 상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용재 생산, 좋은 나무를 얻기 위한 것이고요. 하목 같은 경우에는 연료재 생산을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종을 따지자면 상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엽수림 같은 게 조금 더 적합하겠고, 하목에는 연료재 생산 개념, 외림 작업과 같이 맹하갱신 개념의 수종이 화렵수가 좀 더 적합하겠다. 자, 그 다음 소나무와 곰소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옳지 않은 거라고 있습니다. 각 특징인데요. 자, 특정 수종에 대한 특징 출제율은요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출에 나온 것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어느 수종이 어떻게 유형이 나올지는 사실상 다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 유형은 또 과감하게 패스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기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본다 하면서 말리진 않겠지만은 국내에 있는 수종들 중에서 그 수종에 대한 특징을 다 정리해서 외웠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만날 확률이 한 문제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걸 물었는데 2번을 보시면은 소나무의 겨울루는 굵고 회백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가늘고 붉은색 계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특징상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수목의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증산작용이라고 하면은 증발하는 개념인데요. 자, 1번에 보시면 잎의 온도를 낮추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증산작용 때는 기화열이 발생하고 기화열로 인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맞고요. 2번 무기염의 흡수와 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수분의 변화는요, 삼투와의 변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동 촉진의 역할을 맡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식물의 표면으로부터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맞는 내용이고 4번 증산작용을 할 수 없는 100%의 상대 습도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 자, 100% 상대 습도라고 하면 더 이상 수분이 증발해서 끼어들어갈 공간이 대기에 없어요. 없는 상태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못하느냐? 식물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냥 물이 안 날아간다는 거지 충분히 생장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풀베기 작업을 2번 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작업 시기로 가장 적당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통상적으로 작업 시기는 5에서 7월 정도가 이제 가장 왕성한 시기예요. 풀들이 이제 가장 자랄 때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때 보통 실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5에서 7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내에서 이동이 용이하여 성숙잎에서 먼저 결핍증이 나타나고 잎에 검은 반점과 황화 현상이 나타나는다. 그리고 또 뿌리 썩은 병에 관련이 되는 무기영양소를 물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외우기 좋은 거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과 성숙잎에서 결핍 증상 나타나는 것 그리고 뿌리 썩은 병이 잘 걸리게 하는 양분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황화현상 이런 거는요 다른 영양소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관련된 거 일단 4번의 칼륨인데 자 보세요. 칼륨 같은 경우에는 성숙한 잎에서 일단 황화현상이 나타나고 갈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른 영양소에서도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뿌리의 생장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뿌리 썩은 병이 나타나기 성장이 제한되면서 약해지면서 썩은 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요게 칼륨과 좀 많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칼륨의 중요 포인트로는 요 놈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지베렐린에 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알칼리성을 띈다라고 있는데 지베렐린은 일단은 산성 쪽에 가깝습니다. 뭐 간혹 중성짜리도 있지만은 산성에 주로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베렐린은 GA라고 엑시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엑시트는 이제 산성을 띠고 있다라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비료목이 나왔습니다. 비료목에 해당하는 수종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비료목은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제 아래쪽에도 설명을 달아놨지만요 콩가 수목, 비콩가 수목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그 외에도 기타 수종이라는 게 원래는 있는데 여러분께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타 수종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일부러 안 넣었어요. 여러분은 중요한 건 콩가와 비콩가 정도만 구분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콩가와 비콩가를 보면은 콩가에는 아카시와 자기, 칡쌀이나무 같은 게 있고요. 비콩가에는 오리, 보리수, 소기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당되는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는데 요거는 여러분께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때 분류를 해야 되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